네,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. 자,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은 이제 건선의 간단한 정의 원인, 정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고요. 자,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그러면 건선에 대한 치료, 또 발생 과정, 궁금증, 그다음에 치료 원칙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서양의학에 있어서의 건선은 딱 알려져 있습니다. 우리가 염증 치료에는 대부분 스테로이드 제제 쓰죠. 근데 스테로이드 제제는 경구용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또 연고제도 있고 크림 타입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테로이드 제제라는 거고요.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스테로이드 제제는 효과가 너무나 드라마틱하죠. 이 세상에 스테로이드 제제만큼 염증 치료 효과가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. 스테로이드가 엄청 항영점 작용의 효과에 탁월합니다. 저도 인정하고요. 모든 전문가들 또 의료인들은 다 쓰고 있다고 보셔야죠. 그런데 왜 그렇게 효과가 좋냐라는 이야기입니다. 왜? 그걸 환자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. 그냥 내 피부만 나으면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피부는 낫더라도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면 그게 피부가 낫는 겁니까? 그 합병증으로 더 고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. 절대로 그런 치료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.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할 수 있는 치료를 해줘야죠. 아니, 건선은 나아도 다른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? 그것은 솔직히 섣불 치료하려고 하다가 외양간 태우는 격이 된다, 그 소리입니다. 그렇잖아요. 응? 섣불 고치려고 하다가 외양간 불태우는 거예요. 그런 치료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스테로이드가 왜 그렇게 효과가 좋냐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건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건선은 피부 온도가 상승된 결과입니다. 근데 피부 온도는 왜 상승이 됐느냐? 심부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스테로이드는 피부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탁월하다라는 거죠.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 발적과 염증은 진정되는 거죠. 그런데 피부 온도를 낮춰버리면 그럼 스테로이드는 심부 온도를 올렸냐라는 이야기입니다. 심부 온도를 올리면서 피부 온도를 낮췄다라면 심부 체온 37도가 유지됐겠죠. 그럼 심부 온도 37도가 유지되면 내 몸은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약을 쓰고 나서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해졌습니까?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심부온도 37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염증을 치료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잖아요. 피부 온도를 그러면 낮췄다라는 건데 알고 보니까 심부 온도, 피부 온도 둘 다 낮춰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. 심부 온도를 올리지 못했다라면 그러면 심부 온도, 피부 온도 둘 다 낮춰버렸으니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 발적과 염증은 진정되겠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또다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발적과 염증이 되고 또 스테로이드 약을 바르고 복용하고 그럼 피부 온도는 다시 내려가고 그럼 심부 온도 덩달아 내려가고 심부 온도 2차, 3차, 4차 다시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온도 올라가고 다시 발적 염증이 되고 또 스테로이드 쓰고 이는 뱅글뱅글 돌면서 무한 반복의 악순환만 되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런 경우가 이제 있어서 환자분들은 실망을 하고 낫지 않는다고 또 포기를 해요. 그러면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이거나 안 쓰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? 낮아져 있던 피부 온도, 심부 온도 둘 다 올라갑니다. 그럼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내가 발적과 염증과 가려움증은 더 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근데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측정하기가 정말 곤란합니다. 이 심부 온도는 생리학 책에만 존재하는 온도다. 그렇게 좀 보시면 이해가 쉽죠. 그러나 우리가 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왜 집에서
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는 이유 아시죠? 바로 심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했던 거예요.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 심부 온도 37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숙명입니다. 숙명. 이 심부 온도는 생명의 온도입니다. 심부 온도가 떨어지면 모든 면역력이 떨어지고요.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은 사망하죠? 만약에 내가 약을 잘못 먹어서 스테로이드를 10배 이상의 용량으로 스테로이드 용량을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거마저도 사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약물 사고죠, 알고 보면. 왜 사망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. 심부온도가 올라가서 죽었을까요? 아니면 내려가서 죽었을까요? 스테로이드도 심부온도를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. 내리는 약물입니다. 그래서 효과는 너무나 드라마틱하지만 심부온도가 내려가는 그 위험성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럼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내 몸속 혈관은 좁아지죠? 혈관 좁아지면 혈압은 올라가겠죠? 압력은 올라갑니다. 또 혈액의 점성은 높아져서 당 수치는 더 올라갑니다. 그럼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고혈압과 당뇨가 생긴다라는 거 익히 아시잖아요. 왜 그는 약을 쓰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죠.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임상에서도 너무나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셰퍼 열에너지학적 관점,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 모든 질병을 치료해 봤지만 정말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. 그 치료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. 그걸 보고 싶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서양의학적 치료에 있어서는 가려움증이 있습니다. 항사민 제제 쓰죠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. 30분 정도 먹은 지 30분만 있어도 가려움증이 사라져요.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가려움증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라는 이야기죠.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닫혀버리잖아요.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또 밥을 먹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. 몸에서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걷는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건선에서도 섭진에서도 아토피에 있어서도 지루성 피부에 있어서도 가려움증이 발생했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모공이 닫혀 있는 상태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모공은 왜 닫혀 있다? 심부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체열의 방출을 줄이려고 모공을 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. 그런데 그 가려움증이 있다고 항사민 제제를 딱 쓰는 순간 가려움증이 사라진단 말이죠. 자,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하죠? 내 몸에서 발생하는 그 열 에너지 양을 쑥 감소시켜버린 거죠. 내 몸에서 열이 발생 안 하면 강제적으로 열을 빼낼 필요가 없잖아요.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생각을.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? 정말 쉬워요. 제 이론은. 한번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 생각하지 말아 보시고요. 정말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. 참 제가 안타까워요. 그리고 환자분들이 5년, 10년 고생해서 저희 한의원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 사람 보면은 그 젊은 애들이 그 젊은 시절에 건선으로 고생해서 그 좋은 날을 다 피부병으로 보낸 그 젊은 날에 그 추억들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. 정말 재미있게 연애하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나이에 피부병으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? 정말 치료의 방법만 이해한다라면, 건선이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한다라면 그렇게 치료가 어렵지 않다라는 사실, 이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항사민 제제도 결론은 심부온도를 내려서 열 에너지의 방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. 제 주장은 어떠한 경우도
양방약이든 한방약이든 찬물이든 간에 신부온도를 떨어뜨리는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아무리 치료 효과가 탁월하더라도. 아셨죠? 자, 그렇다면은 저는 이 근선 치료에 대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. 자, 근데 치료 3대 원칙을 제시하기 전에 그럼 근선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부터 하나의 근선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제가 요약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근선의 발생 기전입니다. 한번 잘 보시고요. 근선은 하나의 세포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.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, 기능적 단위죠. 세포가 건강하면 무슨 병이 듭니까? 안 들죠.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질병 치료의 시작은 세포에서 시작해야죠. 세포가 정상적이냐 아니면 병들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. 근선은 세포가 병든 거죠. 그럼 세포는 왜 병들었냐라는 거죠. 바로 여기에 제가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요. 바로 압력, 온도, pH 다 영향을 줍니다. 우리가요, 장마철에는 근선이 더 심하고 더 가름증이 심해요. 고공으로 올라가면 더 가름증이 심해요. 왜? 바로 압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. 인체는. 기압이 떨어지면요, 정맥과 동맥 간의 압력 차가 줄어들어요. 그럼 혈류 속도가 떨어지잖아요. 혈류 속도 떨어지면 내 몸속 온도 떨어지는 거죠. 그러면 몸속 온도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세포에서의 미토콘드리아 그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고 있게 되는 거고요. ATP의 그 합성의 장애, 이 합성의 장애로 심부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. ATP 한 분자당 7.3kcal의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. 그게 제대로 합성이 안 되면 우리가 열 발생량이 줄어드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심부 온도가 떨어지면 가만히 있습니까?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려버리죠. 빨리 내 추우니까 모공을 빨리 닫아라. 열 방출을 빨리 줄여라. 라는 명령을 쫙 내려준단 말이죠. 자, 그러니까 모공이 딱 닫히는데, 자, 여기서 중요해요. 모공이 닫힐 때는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. 바로 손발 끝에서 닫힌다라는 거죠. 손발 끝에서. 자, 그러면은 손발 끝에서 서서히 심장을 향해서 이렇게 모공이 닫히는데, 그 이후에 우리는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잖아요. 그럼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된단 말이죠. 원활하게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그 열 에너지는 구멍, 관절,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죠. 그럼 열이 쏠리는 부위에 피부 온도는 올라가는 거죠. 자,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바로 그 부위에가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염증. 인플라메이션이 되는 거죠. 염증의 다양한 증상들이 있죠. 우리가 발적, 발진, 홍반, 자결감, 화끈거림, 심한 경우는 통증까지 나타나는 거고요. 이런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 모공이 닫히는 게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있어서는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도 줄어들죠. 자, 그러면 피부는 건조, 균열, 태선, 그 다음에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마저 줄어들면은 인설, 각질, 비듬과 같은 탈락성의 증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열이 내 몸에서 이제 방출이 안 될 때는 가름증이 생긴다 그랬죠? 자, 모공이 닫혀서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가름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?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. 한번 찾아보세요. 눈 뜨고 한번 찾아봐요. 없어요. 제만 연구한 거예요, 제가. 이러한 자료들도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. 우리 환자분들이나 또 전문가분들도 제가 강의한 내용을 보고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제 이론에 많이 동조하는 분들 많습니다. 너무나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지 마세요. 이제 엄청 오래되셨잖아요, 그거. 치료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. 자, 그러면은 이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되었다. 자, 여기서 또 한 번 더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. 자, 염증이 생겼다. 그럼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
자,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그 표면에 있어서의 표면 장력, 이 내부로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요.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, 그 응력은 세지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조직은 어떻게 이렇게 밀어내잖아요.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. 그러니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는 구진이라든지, 뭐 수포, 농포. 그 다음에 작은 범위에서 확 이렇게 밀어낼 때는 뭐 궤양이나 박탈 이런 현상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러한 다양한 정상에 따라서 건선을 구분하는 거죠. 뭐 물방울량 건선, 탄산 건선, 뭐 농포성 건선, 박탈성 건선, 뭐 전신 건선, 뭐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, 뭐 그러한 구분은 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뭐 다양한 형태의 건선이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건선을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되겠냐라는 거죠.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이 건선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? 이거 보시죠.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확 낮춰줘야 되겠죠? 이렇게 낮춰줘야 되고요. 이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되겠죠. 모공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. 또 낮아져 있는 이 심부 온도는 올려줘야 되겠죠. 이렇게 심부 온도를 올려주고,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주고, 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낮춰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이렇게 전신으로 분산 방출시켜 줘야 되겠고요. 자, 모공이 열릴 때는 이제 심장에서 가까운 데서 이 손발, 사지 말단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. 그럼 열 에너지가 골고루 이렇게 팔다리로 분산이 되잖아요. 그럼 상체 쪽으로 열 쏠리면 사라지고, 어느 부위로의 관절, 조갑, 부위로의 열 쏠리면 사라지고, 팔다리로 골고루 분산이 이렇게 되면 인체 각각의 피부에서의 온도 편차가 사라지는 거죠. 저 온도 편차가 사라질 때 피부는 발적이 안 되겠죠. 염증이 사라진다. 피부 온도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게 근본적인 치료죠. 어떻게 그냥 증상 하나 있는 거 그냥 완화시켜주는 게 그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충분히 이해되셨죠?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? 알면 쉬운 거고요.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. 모든 만사가 다 그런 거잖아요. 자, 건선에 대한 궁금증도 한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? 너무나 쉽습니다. 자, 건선에 대한 궁금증 풀이. 인설과 태선은 왜 생기나요? 라는 이야기죠. 뭐 쉽잖아요. 자, 이거 이제는 심부 온도가 떨어지고 모공이 닫히니까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은 줄어들어서 건조균열 태선화가 된다라는 거고요. 자, 이 사이에 각질 세포로의 수분 공급량도 줄어들겠죠. 자, 그러면은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도 줄어들어서 인설, 각질, 비등과 같은 탈각성의 증상이 생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구진 농포가 발생하는 이유. 자, 이제 쉽게 이해될 수 있겠죠?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된다.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.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조직은 융기가 된다. 그때 구진과 농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반드시 이해가 될 때 우리는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냥 단지 구진과 농포를 억제하는 치료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피부 박탈이 되는 이유. 자, 이것도 마찬가지겠죠? 응력이 너무 강해질 때, 실은 구진 농포보다도 응력이 강해질 때 점막이 벗겨져 나갈 수가 있죠. 그래서 피부가 박탈이 되고 박탈성 건선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이유.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. 가려움증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라는 이야기고요. 그럼 모공이 닫혔다라는 건데, 모공은 왜 닫히죠? 내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심부 온도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한삼인 제제를 딱 쓰게 되면 가려움증이 쑥 줄어들잖아요. 그건 왜 그러죠? 내 몸에 열 에너지 발생을 일시적으로 좀 중지를 시켰다, 줄여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가겠죠. 심부온도를 측정할 수는 없다 그랬죠. 하지만 심부온도가 내려가는 건 당연하죠. 왜? 세포에서의 일량을 줄였잖아요.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량을 줄인 거죠. 한삼인 제제의 그 양리작용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. 히스티딘을
히스타민으로 분해할 때 그 효소의 기능을 좀 차단하는 약이 항히스타민 제제예요. 그러니까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게 되고 그때 심부온도는 내려가고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가는 거죠. 심부온도는 측정할 수 없으니까 환자는 컴플레인도 할 수 없죠. 하지만 환자는 가름증이 진정이 되니까 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. 하지만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그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항시 약을 복용하기 전에 그 약물의 부작용을 반드시 읽어보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. 책임은 환자 책임이에요. 의사 책임은 아니에요.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. 환자는 알고 약을 먹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건 냉정한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건선에 대한 3대 치료 원칙을 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. 3대 치료 원칙. 자, 첫 번째로는 낮아져 있는 몸 심부온도는 높여야 됩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낮아져 있는 심부온도는 높여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만 면역력이 높아지죠. 심부온도 내려가면 면역력 다 떨어집니다. 면역력 떨어지면 치료 안 되죠. 뭐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? 내 체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치료된다고 생각하세요? 절대로 치료될 수 없습니다. 정상은 완화될 뿐이고 내 면역력은 떨어지면 더 큰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.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줘야 됩니다. 염증 치료해줘야 되니까 당연하죠. 하지만 이 모공을 열려고 피부 온도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. 사우나 가는 사람들.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닫혀져 있는 모공은 또 열어줘야 돼요. 저 모공을 열기 위해서 피부 온도 높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 줘야 됩니다. 심부 온도는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은 열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러한 세 가지에 부합되는 그럼 치료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. 저는 이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. 하나는 약물요법이죠. 한약 중에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약들이 따로 있죠. 온중 산안지제,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청열 해독지제,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, 이러한 약들을 조합해서 처방을 구성하고 있고요. 자, 그 이외에도 이제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음식물 하나하나가 약입니다. 의식 동원이라고 해요. 자, 그래서 정확한 음식을 선택해서 드셔야 되는데 저의 선택 기준은 항상 부드러워야 줘야 된다. 분해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. 너무 거친 음식, 딱딱한 음식, 또 질긴 음식, 점성이 너무 높은 음식은 피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생활요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내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해야 되는지, 너무 추운 곳에서, 너무 더운 곳에서, 아니면 적절한 온도에서. 실은 저의 방 안의 온도 기준은 한 27.5도에서 28.5도입니다. 상당히 좀 훈훈한 상태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운동요법, 반드시 운동은 해주는 게 좋겠죠. 그런데 운동은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고요. 근데 운동 도중에 자꾸 찬물을 먹거나 또 찬바람을 쐬거나 하는 것은 가급적인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건선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 과정이라든지 또 치료 대원칙,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아무쪼록 이 건선은 반드시 치료될 수 있고요. 너무나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한번 건선을 치료해 보시기를 저는 강추합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